이번 주제는 사회환경과 인간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어떤 동물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다양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환경과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특성을 영향에 유인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바로 우리 인간을 둘러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발달을 해 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주요한 계기가 되고 영향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은 바로 사회환경과 유기적인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것에 대한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에 따라 결과적으로 건강한 어떤 상호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역기능적인 어떤 부정적이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에 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과 발달에 대한 어떤 총체적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어떤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려면 바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회 환경이 있느냐, 바로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있어서는 어떤 유기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이론 이름이 바로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론이 실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어떤 유기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인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주변에 대한 환경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름이 바로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어떤 정의, 그리고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중요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많은 것을 조금 영역을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개인, 또 개개인이 모인 가족들,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인 조직들, 즉 그 조직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봤을 때 또래 집단, 혹은 학교, 이웃, 혹은 우리가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하나의 체계에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각 영역마다의 체계를 나누어 봤다. 그래서 그러한 소집단과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생태체계 이론인 거죠. 그랬을 때 체계 중에 우리가 또 체계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한 범위를 또 나눠봤어요. 굉장히 이 생태체계 이론이 우리가 좀 있으면 계속 나오겠지만 이 체계에 대한 흐름을 영역에 대한 부분을 나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에 대한 환경을 상당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분화해서 다루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 거죠.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미시체계입니다. 즉 미시체계는요. 가족, 친구, 학교, 교사, 이웃, 즉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혹은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인 거죠. 그게 바로 미시체계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중간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중간체계는요. 앞서 얘기한 이웃, 가족은 각각의 미시체계잖아요. 근데 이웃이 우리 가족들과 연계되어 있죠. 또 가족이 또 친구랑 연계되어 있어요. 또 학교는 또 친구랑 연계되어 있죠. 각각의 미시체계들이 바로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중간체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사이에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사이사이의 미시체계 간에 어떤 관계와 맥락이 그 다음으로는 생태체계 이론에서 또 우리가 주요하게 다뤄야 될 어떤 체계의 영역이 바로 외적 체계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미시체계, 중간체계라고 하는 부분을 봤잖아요. 외적 체계는 이러한 개인과 미시체계를 둘러싼 보다 조금 넓은 환경의 체계인 거예요. 즉 미시체계를 넘어서서 얘네들한테 각각 영향을 미치는 체계여야 돼요.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 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책들, 법률들, 그쵸? 제도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죠. 그럼 우리가 암암리에 교통 질서를 지키는 거, 또 다양한 사람들과 지켜야 되는 어떤 예절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행동과 우리들의 인지를 또 구속하게 된 어떤 규칙,
어떤 규율 이런 것이 또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으로는 또 거시체계입니다. 즉 정치, 문화, 경제, 종교 등 거시적인 환경에 들어간다. 이 거시적인 체계는 바로 비교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 문화에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 굉장히 다른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생태체계 이론 중에 또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 바로 시간의 체계입니다. 시간.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애 주기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가 이 시간 체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각자가 나는 생애 주기 중에 어떠한 인간의 생애 주기 중에 어떤 주기에 위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들, 그 과정 속에 이 생애 주기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살아가고 있는 생애 주기 속에서 그 시대적인 어떤 의미와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 즉 개개인이 내가 생애 주기를 위치하고 있어요. 장년기에. 그런데 내 장년기에 있어서 현대 사회적인 어떤 산업 구조의 영향을 제가 받고 있죠. 근데 모든 장년기가 다 똑같이 나는 지금 이 시간 체계 중에 어떠한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일률적이지도 않고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시간 체계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떻게 되고 있는 인격체인가 라고 할 때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사인 우리들에게 앞서 온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바로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그를 둘러싼 환경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클라이언트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생애 주기에 따라 발전되어 왔고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퇴행되고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환경과 하나의 통합된 전체이다. 즉 환경과 인간은 별도로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인 자체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통합된 전체라고 하는 어떤 이 개념은 인간과 환경을 하나의 개념 속에서 보는 전체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환경과 하나로 본다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적인 어떤 개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맥락을 한번 다뤄봤어요. 그랬을 때 사람의 행동에 개입을 하고 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개선적이기도 하고 발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변화적인 접근을 또 시도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위기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변에 대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어떠한 환경 속에 대한 개입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사회 환경이 체계만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 자체에만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둘 자체를 함께 통합적으로 개입하고 이해하여야 이 사람에 대한 행동을 우리가 잘 이해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어떤 큰 개입에 있어서의 기본 태도는 바로 사회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은 그를 둘러싼 환경과 끝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개입하고 또 외워야 하기도 하고요.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하나의 개념이 바로 적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응. 저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해. 나는 이렇게 주변에 되면 난 여기서는 참 적응을 잘하는데 어디 가서는 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즉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적합성이라는 것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때 내가 잘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는 여기서 참 적응을 잘한다 라고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환경 속에서는 부적응적이에요. 그 얘기는 적합하지 않은 어떤 부분을 또 내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적응적인 행동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그러면 나를 둘러싼 지금 여기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도 매번 과제가 실은 다르죠. 학교에서도요. 어제와 다르고 또 오늘도 다르잖아요. 오전에 학교에서의 생활도 다르고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이후에 또 환경도 또 실은 다르잖아요. 그럴 때 매 순간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이 매번 바뀌어요. 그리고 매번 바뀌고 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환경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처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환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바꿔나가기도 하고 주변을 내가 지배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적응적 행동인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환경을 잘 지배해요 라고 한다면 주변에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들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결국에 그렇게 된다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감소하게 되겠죠. 만약에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주변 환경. 그렇다면 주변에 대한 영향력을 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능동적이기도 하고 적응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주변의 환경을 제가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대처 능력도 많은 거고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또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의 행동이 참 적응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또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행동이 적응적인가 혹은 내 행동은 부적응적인가 라고 봤을 때 그 개념 문장 속에는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과 발달과 정서적인 어떤 행복을 지지할 수 있어 줘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떤 행복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한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고 규율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의 제도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간의 행동은 적응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다양한 우리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가 앞서 1강에서도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의 중요성을 살펴보셨는데요. 이런 가족은 바로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 사회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단위인 가족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해당 구성원들에 대한 건강적인 기능에 대한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올 수 있을 때 바로 한 사회가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가장 1차적으로 누구보다도 능동적으로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 구성원에 대한 부분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구에서도 또 동서고금을 떠나서 해당 국가가 모든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 어떤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가족입니다. 즉, 가족에 대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사회에 대한 어떤 과제가 별로 없겠죠. 만약 해당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에 대한 구성원들을 잘 돌보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은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바로 해당 사회는, 해당 국가는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자기네 구성원들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서적인 어떤 욕구도 충족시켜줘요. 라고 하면 정말 그 해당 가족은 건강한 가정이다 라고 보겠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 중에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어떤 개입적인 어떤 그 하나하나의 단위적인 서비스 내용이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가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족을 보존시키는 방법들. 두 번째, 가족을 보호해줘요. 예를 들어 위기적인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럴 때 가족 치료적인 개입을 또 해 나갑니다. 그 다음,
직접적이진 않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어떤 기능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가족생활 교육이라는 걸 하죠. 결국에 가족생활 교육이라는 것은 가족 옹호인데요. 가족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기능과 어떤 그 책임감 그리고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보존, 가족 치료, 가족 옹호 서비스라는 것을 대표적인 거죠. 더 많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이러한 하나하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어떤 건강성을 유지시켜 나가고 또 발전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입을 해주는 거죠. 결국에 이런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 실천은 결국에 가족 구성원 스스로를 보호하고요. 또 건강한 것을 보장시켜 주고요. 그래서 원가족을 유지시켜 나가면서 해당에 대한 기능들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 환경의 두 번째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은 바로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단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가족과는 달리 혈연관계는 아니죠.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제가 참가하게 된 것이잖아요. 바로 사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요. 그래서 집단은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화라고 하는 사회, 어떤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희망하고 무엇인가 사회 속에서 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환경이다. 그래서 집단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조직을 통해서요. 사람은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기도 하고요. 또 해결하기도 하고요. 해소하기도 해요. 결국에 예방도 됐고 해결도 됐고 해소가 됐다면 우리 인간은 성장해 나가겠죠. 결국에 건강이라고 하는 발달도 또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필요도 있고 또 집단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도 인간에 대한 어떤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미연에 예방하고 혹은 굉장히 힘들었다면 이 부분을 또 치료해 나가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한 개인, 구성원이 나타난 어떤 문제와 욕구가 가족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또 가족을 벗어나서 집단이라고 하는 어떤 요 프로그램 속에서 구성원이 통해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경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집단을 또 병행을 통해서 그 해당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집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인관계라고 하는 개선사항들, 또 재활이라고 하는 거. 재활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교육적인 재활도 있고요. 가장 먼저 의료적인 재활도 있겠죠. 의료적인 처치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사회 심리적인 재활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어떤 재활을 통해서 사회화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향상시켜 나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교육과 자조 그리고 치료라고 하는 다양한 목적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욕구를 또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경우죠. 그랬을 때 자조 집단 혹은 치료 집단, 성장 집단, 대면 집단, 서로서로를 돕는 상호부조 집단, 그리고 어떤 과업이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업의 집단, 다양한 어떤 집단의 유형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우리 앞에 온 우리 복지기관에 온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사정하고 두 번째,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집단을 통해서 그 집단의 소속을 통해서 그 해당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둘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집단의 유형을 또 결정하게 되겠죠. 세 번째 어떤 사회 환경에 있어서 중요하게 또 나타나는 것은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 동네인 거죠. 그랬을 때 내 동네 속에 가족도 있고
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집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는 가족과 집단과 또 그 속에 있는 개개인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기능을 잘 간접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넓은 개념에 있어서의 환경에 대한 실천장이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기회들, 또 수많은 자원들, 자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적, 물적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통해서 조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해당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와 문제가 우리 해당 지역사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원봉사, 또 어떤 인적 자원을 조성하고요. 또 이 부분이 물적인 어떤 후원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역사회 안에 있는 물적 자원에 대한 동원을 통해서 해당 개인에 대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실천의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지역사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 속 안에 있어서는 개인의 문제와 욕구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족, 그리고 두 번째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갖고 모인 어떤 집단들, 그리고 조금 아까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지역사회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실천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개입 접근 방법으로 살펴보셨습니다.